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851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공동대표로 일하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모니터 팀장 이봉입니다. 김나래입니다. 어제 방송에서 어제 방송 맞죠? 어제 방송에서 제가 나간다고 그만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많은 분들이 굉장히 서운해해 주시니까 그게 또 감사하더라고요. 저도 어저께 그거를 집에 올라오면서 한번 봤거든요. 근데 제 표정이 굉장히 꿀꿀하더라고요. 네. 왜냐면은 그날 김세영 교수님 얘기했죠. 그래서 너무 울었죠. 게다가 또 봉우 씨 그랬죠. 그래서 제 표정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약간 동정표를 얻을 것 같다는. 아주 많은 분들이 대표님 걱정하세요. 건강과 또 요새 자꾸 마포 쉼터 소장님에 이어서 김세영 교수님까지 돌아가시다 보니까 참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 아무튼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우리 대표님은 계속 나오시니까. 이거 정정보도 해야 됩니다. 왜 봉우 팀장은 정정보도 해야 한다고 말했을까요? 엔딩에서 확인하세요. 이렇게 안 했어요. 오늘 정정보도 할 게 너무 많네요. 자, 정정보도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정정보도 얘기부터 하죠. 정정보도 얘기부터 좀 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자, 수다만 떨었는데요. 조선일보가 6월 8일에 친여 단체의 남북 교류 백두대간 등정, 제주 투어에도 뭉칫돈 지원. 자, 이 보도는 주로 그 결의 하나 이야기를 하는 보도였네요. 결의 하나와 이제 여성단체 얘기도 합니다만 그 중간에 이제 민원 얘기가 끼어들어가 있어요. 자, 이 보도가요. 지금 권력이 된 시민단체라는 조선일보의 시리즈입니다. 6월 2일부터 있고 그 시리즈의 2편 두 번째 보도였어요. 이 소제목은 정부 보조금으로 NGO 길들이기라는 소제목이었고요. 이 보도의 큰 제목 친여단체 이거 말고 그 밑에 진짜 부제에 뭐라고 써있냐면 민원연 종편 시사 프로 감시 지원금 받고 특정 매체만 모니터링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것도 되게 웃기죠. 뭘 잘못했다는 거야. 우리가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모든 매체를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세상에 매체가 몇 개인데. 당연히 특정 매체만 하는 거지. 자, 여기 기사 내용에서 이 제목과 연관된 민원연에 대한 언급은 정확하게 이거예요. 민원연은 지난해와 올해 정부에서 1억 8,767만 원의 보조금과 용역사업비를 받았다. 그중에는 여성가족부에서 받은 양성평등 팩트찾기 사업보조금 1,800만 원도 포함돼 있다. 사업 계획서를 보면 종편 시사 토크쇼 모니터링이 주요 내용이다. 이상한 건 TV조선, 채널A, MBN 3개 종편의 시사 프로그램 8개만 모니터링 대상이고 JTBC는 아예 빠져있다는 점이다. 민원연 인턴으로 일했던 A씨는 본지 인터뷰에서 당시 종편 모니터링 팀에서 진보 성향 매체는 애초에 대상에서 제외시켰다며 정부 보조금을 받고는 현 정부에 비판적이거나 보수 성향인 매체만 겨냥해서 모니터링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런 내용이 써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제가 어떠한 것이 요 단락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 사업은 사실 제가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가장 정확하게 알겠죠. 자, 양성평등 팩트찾기는 사업 계획서를 자기네들이 봤다고 얘기하는데요. 종편 시사 토크쇼 모니터링이 주요 내용이라고 여기 써 있잖아요. 사실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거 여기부터 틀렸어요. 이 사업은 양성평등과 관련된 오보나 잘못된 그러니까 완전히 잘못된 프레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그것을 팩트 체크해주는 그런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종편이 아니고요. 유튜브 모니터링이 주요 사업의 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애초에 낼 때 신문 방송까지 하면 왜 양성평등 팩트찾기라고 해서 뭔가 아주 그 성평등 문제에서 심각한 오류가 있는 내용이 나오려면 최소한 유튜브 정도는 해줘야 된다라고. 신문, 방송, 기성 매체에서는 이제 그 정도 수준은 안 나오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애초에 대상을 유튜브로 포인트를 잡았고요. 그런데 종편 3사가 우리가 예전에 모니터를 해보면 생각보다 성평등 관련된 오보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2016년부터 2018년 민원연 보고서를 보면은 제법 그런 지적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슬쩍 끼어서 종편도 한번 해보자. 같은 시기에. 그렇게 해서 실제 모니터의 목표는, 그러니까 주요 핵심 사업은 종편 3사가 아니고
분명하게 유튜브에 있는 그 성을 왜곡하고 네. 뭔가 혐오를 조장하는 네. 그런 내용을 모니터링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업의 결과물도 저희가 영상으로 만든 거거든요. 네. 유튜브 콘텐츠에서 나온 여성 혐오, 성차별 이런 네. 콘텐츠들, 허위사실 이런 콘텐츠들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그리고 이 사업의 핵심은요, 보고서를 내는 것이 아니고 영상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시민들한테 그런 유튜브 영상을 이거가 어떤 문제가 있어요라고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네. 왜 우리 민원연은 보고서 주로 쓰잖아요. 보고서가 아니고 완전히 완성된 영상으로 납품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1,800만 원을 마치 모니터 사업으로 1,800만 원을 받은 것처럼 쓰는 것도 사실 왜곡이에요. 그렇죠. 영상 왜냐하면 만들었습니다. 영상을 만드는 비용이 꽤 많이 들었거든요. 네. 저희가 영상을 만든다는 거는 기본 컨텐츠를 다 고민해야지 되고 모니터를 통해서 그 모니터가 확정된 이후에 대본을 쓰고 영상 작업하는 사람들이 투여돼가지고 별도로 만들어야 돼. 저희가 아시다시피 영상 활동가는 은지 씨밖에 없었는데 네. 은지 씨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 외부 프로젝트라서. 그쵸. 그래서 우리가 그런 비용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 어떤 오해를 발생시키냐면 민원연이 종편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여성가족부로부터 1,800만 원을 받았어. 이렇게 맥락을 뚝 잘라서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시민들한테. 근데 사실 이 사업은 유튜브 모니터, 거기에 종편을 조금 더 모니터 해보고 추가로, 그리고 결과물을 영상 5개로 납품하는, 네. 그리고 또 그 종이 백서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아니면서 기사 이렇게. 예, 그런데 이 보도에서는 지금 우리 모니터링을 했던 인턴의 분이라는 누군지 모르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분이 할까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분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진보 성향 매체를 애초에 제외시켰다라고 네. 이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이 아니에요. 이것도 중요한 허위 사실이죠. 네네. 이 양성평등 모니터링, 양성평등 팩트 찾기 사업 2019년 한 5월 정도에 한 네네. 사업이죠. 네. 2019년. 네. 이때 당시에 JTBC가 떡하니 모니터 대상에 있었습니다. 네. 예. 그런데도 이게 뭐 JTBC가 빠진 것처럼 우리가 오보죠, 작년에 모니터링 사업할 때 거의 내내 JTBC가 모니터 대상에 2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네. 이 시기에 우리 지금 활동하시는 한 활동가가 다리를 다치셔가지고요. 네. 그 친구가 이제 열흘인가? 병원에 입원하게 됐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대체하기 위해서 사람을 또 뽑을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돌아오셔야 되니까. 네, 그래서 모니터 대상 프로그램을 잠깐 줄인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무엇을 줄일 것이냐 고민하는 과정에서 JTBC는 똑같이 모니터를 해도 우리 모니터라는 거는요, 다 보는데 보고서가 쓸 게 없으면 그냥 계속 안 나와요. 무용해진 네. 모니터는 거죠.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네, 보기는 계속 보는데 네. 이게 뭐랄까요, 아웃풋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굉장히 힘들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좀 안 봐도 타격이 좀 적은 그 프로그램을 찾을 수밖에 없었고, 그런 과정에서, 그런 선택에서 JTBC가 한 열흘 정도 모니터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JTBC의 시사 프로그램이. 아까 그런- 회의할 때도 들어보니까 이게 저희의 뭐 자체적인 판단인 것뿐만이 아니라 방심위 같은 데에서 보고서 같은 걸 봤을 때 더 문제가 많았던 프로그램들을 뽑다 보니 네네. 그 나머지 3개의 종편 채널이 뽑히게 된 사유가 네, 아니, 뭐 왜냐면 방심이- 우리가 모든 방송을 모니터하려면 사실은 인턴이나 이런 분들이 한 10분은 있어야 돼요. 시사 토크쇼 네. 다 하려면. 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로 많이 지적되는 네. 프로그램 위주로 저희가 선정을 하거든요. 그게 할 말이 많을 테니까요. 네네. 네. 아니 그리고 방심위 통계에서도 TV조선 채널의 MBN의 제재 사례 그리고 민원 접수 건수가 훨씬 많다는 걸 알 수 있지만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봅시다. 아니 상식적으로 당연히 TV조선 채널의 MBN을 봐야죠. 거기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비판 여론이 많잖아요. 그럼 당연한 걸 가지고 뭘 심지어는 이건 뻥이잖아. JTBC 네. 봤다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네. 인턴인지 모르겠지만 부정확한 정보를 조선일보에 제공하여서 이런 보도가 나갔습니다. 아니, 조선일보를 창피하게 만들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정정 보도를 요청을 요청했어요. 했고요. 네. 그런데 조선일보가 바로 잡습니다를 오늘 냈습니다. 6월 17일. 냈습니다. 6월 17일 수요일 날 정정 보도를 냈는데 요게 이게- 또 아주 가관입니다. 이게 더 엉망입니다. 네.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요. 가장 제가 화가 나는 것은 뭐냐면 제가 읽어볼게요. 그 기사에서 민원연이 2019년 여성가족부로부터 사업 보조금 1,800만 원을 받아 종편 시사 토크쇼 모니터링 사업을 진행하면서
TV조선 채널A, MBN 등 보수 성향 3개 종편 프로그램만 대상으로 삼고 JTBC는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라고 써 있어요. 와, 여기가 이게 원래 보도보다 왜곡이 더 심해진 거예요, 이게.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죠. 이 사업은 1,800만 원 사업은 모니터링 사업이 아니었다. 아니다. 양성평등에 대한 오보를 찾아내서 모니터링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동영상을 만들어서 납품하고 백서를 내는 사업이었는데 이 사업을 진행한 것을 종편 시사 토크쇼 모니터링 사업이라고 표현했어요. 왜 남이 사업 이름을 지네 맘대로 바꿔. 게다가 원래 보도에서는 정상적으로 양성평등 팩트찾기 사업이라고 해놓고 바로잡습니다에서 다시 오보를 낸 거예요. 바로잡습니다가 더 심각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래도 원래 기사는 양성평등 팩트찾기라는 사업명은 써줬어요, 제대로. 네. 근데 거기서 이 사업의 주요 대상이 종편 시사 프로그램이다라고 한 게 틀렸던 거죠. 예. 근데 지금은 정정보도를 한답시고 양성평등 팩트찾기라는 원래 사업명까지 바꿔버린 거예요, 지금 맘대로. 사업명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바로잡습니다만 보면 야, 또 민원연은 1,800만 원 받아서 종편 3사를 세상에 모니터링을 했네? 이렇게 생각될 수 있게 또 게다가 이 다음에 뭐라고 썼냐면 그러나 민원연은 모니터 담당자가 줄어 일부 기간만 JTBC가 대상에서 제외됐고 나머지 기간은 포함됐다고 알려왔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사실 이 표현도 매우 제가 보기에는 부실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작년 내내 모든 사업에서 이 양성평등 팩트체크 말고 모든 사업에서 종편 모니터링 우리 상시적이기 때문에 모든 사업에서 JTBC가 포함되었다가 그 기간에만 한 열흘 정도 JTBC가 2주 정도 JTBC가 빠진 건데 이렇게 애매하게 일부 기간만 나머지 기간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표현하면 오히려 굉장히 오랫동안 안 본 말할 수 있잖아요. 한 3개월, 4개월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오해를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말이 써 있습니다. 민원연이 JTBC를 모니터 대상에서 전면 제외한 것은 2020년 종편 모니터링 사업으로 확인되었기에 바로잡습니다. 올 1월 이후 민원연의 종편 모니터 보고서에는 TV조선, 채널A, MBN 3사 프로그램만 대상이었고 JTBC는 한 건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써 있어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게 일면 사실이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올해 사업에서 다시 한번 사업을 어떻게 할지 전면 이게 사업이라고 하면 좀 뭐하고 저희 상시적인 모니터. 올해 민원연 모니터 사업에서 우리는 사람을 더 뽑을 수는 없고요. 그런데 우리가 제가 항상 고민하는 건 뭐냐면 종편 모니터는요 정말 구슬이 너무 많이 나와요. 정말 구슬이 서말이에요. 근데 그 구슬을 엮어서 보고서로 내고 영상으로 만들고 종편에 그 방심위에도 심의를 내야 되고요. 그다음에 영상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활동하실 분이 너무 모자라요. 인력이 항상 모자랍니다. 그래서 제가 차라리 모니터 대상을 줄이고 줄인 상태에서 좀 더 그 인력 한 명을 빼서 그분은 모니터 보고서를 쓰고 방심이 대응을 하고 이런 일을 하자라고 제가 판단을 해서 올해 초부터 모니터 대상 프로그램은 줄이고 저는 여기에서 더 줄여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계속 모니터를 하는데 지적이 별로 안 나오는 방송이 있다면 채널A나 TV조선이나 MBN이라 하더라도 더 줄이고 정말 집중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대응해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일종의 모니터 보고서만 내는 게 아니고 그걸 여러분들한테 더 잘 알릴 수 있고 방심위에 진정 내고 이런 작업을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줄였어요. 근데 그 줄이는 과정 내 맘대로 줄이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몇 년 동안의 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지적되었던 그 심의 결과를 보면 JTBC가 우리가 모니터하려고 했던 JTBC의 시사대담 프로그램 이것들은 거의 지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이 지적되는 프로그램 위주로만 남겨놓고 그 2개 방송을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기준이 JTBC여서 따진 게 아니라 그동안 방심위 등에서 많은 제재가 이루어졌던 프로그램을 고르다 보니 자연스럽게 JTBC 2개 프로그램이 빠진 것이죠. 근데 얘네는 계속 뭐라고 하냐면은 보수 성향 3개 종편 프로그램이라고 자기네 셋을 묻고 JTBC는 계속 진보 성향 프로그램이라고 JTBC가 진보라니 참 이렇게 계속 이 기사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자기네들 스스로 그거를 좀 인정하긴 하는 건지 어쩐 건지 아무튼 간에 계속 이렇게 말하면서 JTBC를 포함하지 않고 있는 민원연이 매우 편향적이다라는 인상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민원연이요. 진짜 모든 사업을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방심위도 아니고요. 우리 인력은 정말 제한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런 사업을 받을 때에도 우리가 최대한 객관적으로 뭐라 그럴까 그 사업 목적에 맞는 매체를 찾아요. 그게 양성평등 팩트 찾기면 양성평등에 대한 오보는 주로 유튜브에서 나올 것이다. 네. 이게 더 심각하다. 그게 아니고 어떤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주여성 관련된 아까 보조금 사업이 되게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네. 작년에 우리가 한 것 중에서 이주여성과 이주 가족 외국인에 대한 혐오 이걸 우리가 주요 모니터링을 했는데 그거는요 유튜브만 한 게 아니고 우리가 방송 특히 그 KBS, MBC가 하고 있는 외국인이 많이 출연하는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네. 교양 프로그램 이런 것까지 다 모니터했어요. 그렇게 한 이유는 그 이주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고착화시키는 데 있어서 EBS의 그런 무슨 며느리 관련된 고부열전 고부열전 이런 게 훨씬 영향이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네. 그러니까 모니터 대상을 정하는 거는 우리가 그 사업 목적에 맞게 이 사업의 이 내용에 가장 적절한 프로그램을 객관적으로 잡아내는 것이지 근거를 갖고 잡아내는 것이지 무슨 진보는 빼고 보수는 넣고 이런 게 아니라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 맘대로 생각하고 지금 저희를 재단에서 이렇게 사업 내용도 잘 모르고 막 지네 예. 맘대로 쓰고 마치 민원연이 종편만 보는 것처럼 막 써놓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조선일보가 오직 팩트만 하겠답시고 새로 만든 매일 내는 바로잡습니다 코너거든요. 이 코너에 조선일보가 민원연 부분만 이렇게 썼어요. 길게. 이게 엄청 길어요. 그동안 이렇게 길게 안 썼거든요. 다른 건 다 이렇게 짧다고요. 이거 다 오타야. 다른 건 또 2번이에요. 오탈자 잡기. 다 오탈자인데. 근데 이게 이 긴 글에서 절반은 우리가 주장하는 것을 고친답시고 고쳤는데 또 오보가 나온 거고요. 나머지 절반은 지네 핑계인 거예요. 얘네 올해는 정말 뺐어요. 얘네 올해는 JTBC 뺐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려고 이 했습니다. 자랑을 하려고 아주 지금. 비겁한 정정보도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원연이 정정보도로 요청한 6월 8일자 보도에는 2020년 모니터 사업에 대한 얘기는 아예 없어요. 네네. 아예 없습니다. 2019년 양성평등 팩트찾기 사업만 지네가 썼다고요. 거기서 JTBC 빠졌다고. 그게 오보였던 거잖아요. 그거를 정정 요청했으면 그것만 정정하면 되는데 그거를 정정하면서 우리 말이 그래도 맞아요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나 봐. 너무너무 간절했나 봐. 그래가지고 느닷없이 정정 대상이 아닌 2020년 얘기를 여기다 또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정 보도가 구질구질하게 길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이 정정 보도의 취지와도 어긋날 뿐더러 이렇게 2020년 얘기를 할 거면 따로 기사를 쓰세요. 우리가 또 거기 답변해 줄 테니까. 아휴 지겹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얘기하느라고 너무 길어져서요. 오늘 또 수다도 많이 떨고. 네, 오늘 바로 잡습니다 특집입니다. 네. 되게 안타까운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하고 통화도 했거든요. 그래서 좀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우리 대표님이 다른 방송 나가서 이 텔레그램 성착취 영상물 거래 사건과 연루된 MBC 기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당사자 그분이 대표님께 직접 정정 요청을 했었죠. 네네. 수정 요청. 자 뭐냐면은요 MBC 기자 중에 한 분이 그 박사방에 가입하고 활동한 것으로 보이는 그런 내용이 인지된 적이 있었죠. 네. 다 기억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인사위원회에 회부됐거든요. 근데 MBC에서 인사위원회에서 이 기자를 해고하기로 결정했다고 그러니까 합니다. 이분이 사실 핑계를 댄 게 취재 목적이었다 그랬는데 그 인정이 안 된 것이죠. 네. MBC 관계자에 따르면 MBC는 15일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박사방에 가입 시도한 A 기자에게 해고 결정을 내렸다라는 것인데요. MBC 보도자료는 이번 인사위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루어졌고 이번 사건을 언론인으로서 갖춰야 할 윤리의식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계기로 삼고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인 만큼 향후 진행될 경찰 조사에 충실히 임하겠다라고 했고 뉴스데스크 보도로 해고 조치를 시청자들에게 공지했다고 합니다. 저녁종합뉴스의 보도로도 냈죠. 저에게 처음에 문제 제기했던 것도 여기 약간 들어있는데 이 기자는요. 지난 2월에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씨에게 7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송금한 거래 내역이 있었어요. 이것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밝혀졌고요. 그래서 박사방 가입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MBC는 지난 4월 27일에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진상조사를 한 것이고요. 조사 결과 A 기자는 박사방 가입비를 송금해서 회원 계약을 맺었고 인증을 기다리는 텔레그램 성착취방에서 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른바 맛보기방으로 돈을 지불한 유저들이 대기하는 텔레그램 방이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방에는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진짜 박사방이라고 하는 70만 원을 메고 들어갈 수 있는 그 방에는 그때 못 들어간 것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되어 있습니다. MBC는 문제는 이게 본인이 취재 목적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전혀 이런 취재가 없었고 이 사람이 이것과 관련된 취재를 하는 부서가 아니라 경제부 뭔가 보고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기자들은 일상적으로 꼭 보도가 안 나가더라도 일상적으로 보고를 하거든요. 보고는 해야죠. 네네. 그래서 MBC는 이거를 이 기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다. 그래서 해고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저한테 얘기한 거는 저는 이 사람이 박사방에 가서 활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경찰에서 정확하게 조사를 해야 되는데 보도가 되게 혼동스러웠던 게 어떤 보도에서는 박사방 회원으로라고 되어 있고 어떤 보도에서는 지금 나오는 것처럼 맛보기방이라는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은 N번방에 있었다. 입금만 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을 할 때 방송에서 얘기를 할 때 그거를 슬쩍 회원으로라고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 사람이 당황을 해서 저한테 전화를 해서 자기 정말 회원 아니었다라고 하면서 막 굉장히 하소연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MBC가 이제 자기네 진상조사 해본 결과 사실 그분 말이 틀렸던 건 아닌 거죠. 진짜로 그 본격적인 박사방에 들어가 있던 건 아니었던 것은 맞지만 인증을 기다리는 텔레그램 성착취방에서 그냥 활동하고 그러니까 사실 그때 대표님도 굉장히 이제 당황하셨다고 해야 되나요?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던 게 지금 그게 중요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70만 원 내고 지금 70만 원 내고 들어간 방이나 맛보기 방이나 간 거 자체가 잘못이지. 취재 목적이라는 거 지금 입증도 잘 안 되는 상황이고 기자가 그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데. 근데 이제 본인은 그게 더 일파만파로 나의 말 때문에 그 확정돼서 그렇게 자기한테 불이익이 올까봐 엄청 괴로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방송 내용을 삭제해달라고 그 요청하고 녹취도 풀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분이 정말 반성의 마음이 있다면은 저는 이 해고에 대해서 또 어떤 다른 불복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는 정말 국민 공감을 얻기 어렵다라는 생각입니다. 특히 취재를 목적으로 했다라는 것은 명백한 거짓말이에요. 입증이 안 돼요. 이거를 MBC는 열심히 지금 알아본 거예요. 이 사람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가 아니고 과연 이 행위가 70만 원씩이나 되는 돈을 그런 거금을 취재를 목적으로 위에서 아무에게도 보고하지 않고 그것을 과연 했을 리가 있겠느냐. 심지어 그 자기 돈으로 자기 비트코인으로 그것에 납득이 대해서 안 되는 거죠. 이게 납득이 되겠어요. 아무리 특종하고 싶었다 그래도 나 혼자만 할 거야 이러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 그 이동재 채널의 이동재 기자도 사회부장한테 얘기하면서 했잖아요. 자, 그래서 씁쓸한 일이지만은요. 사실 요즘 이 텔레그램 그 박사방이나 이거에 대해서 가입하신 분들 당신들 모두 다 살인자다라고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미진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런 사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MBC가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은 나름대로는 단호하게 우리 그 언론인들 특히 이제 자사 기자들의 윤리 의식 이런 것을 바로잡기 위한 과정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사실 기자분들 중에서도 부적절한 성인지 감수성 가지고 있는 분들 많고 그리고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걸 인지하실 수 있는 어떤 사회적 그 머리가 있어야 되는 게 기자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이런 활동을 하셨다는 건 명백하게 잘못한 겁니다. 이제 수사 결과 기다리시면 돼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방송은 요것으로 마무리하고요. 댓글 좀 읽어볼게요. 저희가 894회 달린 댓글들을 좀 덜 읽은 게 있어서 오늘 849회 읽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김미숙님께서 채널의 기자 개인 일탈이 아니라 집단적인 일탈이다 라고 해주셨고요. 투어이브 박미정님께서 돌마고 마봉춘 김세용 교수님의 명복을 빕니다. 좋은 분들은 왜 이렇게 빨리 가실까요? 김병관 선생님께서 안진걸 소장님 고발할 때 시간 되면 함께 가자고 해서 저도 저 장소에 있었는데요. 그러셨구나. 김병관 선생님은 누구세요? 조선일보 동아일보 100년 청산을 위해서 거의 매일 1인 시위 조선동 앞에서 해주고 계신 선생님이십니다. 시민분이시고요. 정말 감사한 분이죠. 조선일보 기자는 예의를 밥 말아 먹었나 봐요. 기가 막혔습니다. 보도자료 흔든 것도 두 손가락으로 흔들고 함께 있던 어떤 분이 조롱하는 거냐고 물어보니까 썩소를 날리며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와, 또 몰랐던 비하인드네요. 나중에 사법경찰이 싸움을 말렸습니다.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때려주고 싶었습니다.
뒤통수. 예. 정말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이라면 이렇게 행동 못합니다. 자랑스럽게 그 자리에서 본인 이름 말했어요. 아 그랬구나. 예. 장상진 기자. 예. 네. 그리고 팟빵에서 미련곰탱님이 5,000 캐시를 후원을 해주셨고요. 요새 감사합니다. 너무 바쁘네요. 이번 주 목요일에 평가원 모의 평가도 있다 보니 준비하는데 엄청 바쁘네요. 라고 하셨어요. 여전히 지금 굉장히 일이 몰리나 봅니다. 6월 30일 대표님 부산 오실 때 뵙고 싶지만 못 뵐 가능성이 높네요. 그렇구나. 그래도 미탈은 꾸준히 잘 듣고 있네요. 대표님, 감사합니다. BW 팀장님, 김나래 PD님 모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라고 사랑합니다.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네. 참 이렇게 또 바쁘시고 어려운데 또 5,000원이나 후원해 주셨어요. 또. 예. 노란색 메모지님이 봉우 팀장님 미리 인사드려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다음에 어디선가 만나면 꼭 안녕하세요. 저 고양이에요. 라고 인사할게요. 꼭 인사해 근데 주세요. 어디서 만나지? 그나저나 봉우 팀장님도 떠나시면 김 대표님이 걱정이네요. 밖에서 또 만날 건데 그게 참 기분이 그렇더라고요. 제가 한 직장에서 오래 있으면서 같이 일하던 동료들이 그만둘 때 그 기분일 것 같아서 대표님의 심정을 좀 알 것 같아서 그래요. 김 대표님에게 기운이 넘쳐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아무튼 봉우 팀장님도 민원연도 다들 힘이라고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따뜻한 그리고 예, 노란색 메모지님이 김현 전 의원이 방통위원으로 올라간다는 설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해주시면서 본인은 개인적으로 응원하던 분이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저희도 김현 의원 그 자체에 대해서는 왜냐면 그 세월호 때 뭐 말도 안 되는 그 구설수에 올라가지고 굉장히 이제 고생하셨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간의 노고가 굉장히 네. 그런데 저희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자리라는 것이 과연 이렇게 어떤 정당 추천의 자리라는 것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입장을 좀 정리해 그러니까 여야 나눠먹기는 사실 근절해야 되거든요. 네. 지금과 같은 여야 나눠먹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야 정당 추천으로 임명을 한다 그래도 그 각 정당이 미통당도 포함해서 시민사회와 아주 긴밀하게 소통을 하고 네. 아주 넓은 분야에서 전문성 있는 분들을 고르고 네. 이렇게 하면은 뭐 큰 문제는 안 될 텐데 지금 정당 추천이 그냥 나눠먹기 식으로 되고 자기네 입맛에 맞는 사람을 꽂아놓는 식으로 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모든 자리가 마찬가지 아닌가요? 정부가 추천하는 모든 자리가 그냥 자리, 무슨 무슨 뭐 차관급, 장관급 그것에 맞춰서 사람을 보내고 있으면, 그러니까 보내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과 의무에 맞게 그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방송통신위원회면 방송통신위원회 일을 할 수 있는 전문성과 자격이 있는 사람을 보내는 게 맞아요. 네. 그게 환경 관련되면 환경 전문가가 가는 게 맞고요. 네. 근데 저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지금 이 정당이 뭐 미통당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정당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추천권을 활용해서 누군가를 임명할 때마다 너무나 그런 것에 있어서 부적절한 행위들을 하고 있다. 네. 그리고 이번에 방송통신위원회도 절차와 내용에 있어서 그 부분이 분명히 부족하다라는 지금 성명이 언론노조나 언론연대에서도 나왔고요. 그러니까 현행 제도의 문제가 크다는 네, 겁니다. 민원연도 곧 낼 예정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봐야 네.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무리할게요. 잠깐만요. 오늘 방송 이봉호 팀장님 마지막 방송이네요. 그냥 넘어가려고 그러나요? 했는데. 네.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했는데. 아예 안 돼요. 그러면은 마지막 한마디 하시고. 아니 제가 이미 이제 화요일 방송에서 맞나? 화요일 네, 방송에서 다 맞아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딱히 드릴 말씀은 월요일날 없고. 제가 출근하는 길에 이렇게 집에 가가지고 지지지지 끌고 올 수도 있습니다. 눈물 흘려주세요. 아니 뭐 누구예요? 난 너무 좋은데. 네, 여러분 계속해서 뭐 저 말고 이제 또 다른 활동가 오고 또 대표님께서는 뭐 영영은 아니더라도 당분간이라도 미디어 탈곡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니까 계속 응원해 주시고요. 젊은 피 우리 또 저보다 더 훌륭한 활동가들이 하게 될 테니까 재밌게 그냥 봐주시면 됩니다. 똑같아요. 예. 아무튼 네. 앞으로도 민원연 많이 응원해 주시고 우리 김원균 대표님 많이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어제 방송 제가 잠깐 봤습니다. 실시간 채팅. 울산 가신 와중에도 네. 실시간 채팅 보시더라고요. 네, 잠깐 시간이 시작하기 직전에 시간이 됐는데 궁금하더라고요. 오늘 또 방송하실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봤는데 사람들이 막 반가워해 주셔가지고 제가 강의하면서도 중간중간에 살짝 봤습니다.
있습니다. 저희가 김나래 PD가 이번에 시범적으로 월요일 방송이 원래 없다고 저희가 이제 공지를 드렸잖아요. 네. 지난주 방송 몰아보기라고 해가지고 지난주 방송을 한데 모아서 한 2시간짜리를 월요일날 시범적으로 올려봤어요. 이게 2시간짜리고 이미 봤던 거기 때문에 실시간 채팅에 전 사람이 없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2시간 내내 한 30명 정도 계속 꾸준히 계신 거예요. 저는 한번 끝까지 있어봤어요. 끝날 때까지. 뭔가 수다 떨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네, 수다 떨려고 이제 네. 같이 얘기하시고 이런 게 좋아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전 놀랐던 게 조회수가 당연히 한 100 언저리? 굳이 이걸 2시간 몰아보겠어요? 근데 조회수 한 600 정도 나오더라고요. 600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조회수를 1000을 넘겨주셔야 저희가 그걸 몰아보기를 계속 할 거예요. 아니 사실 그만두면 사람이랑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아무튼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30명이 2시간 꾸준히 계신데 더 재밌는 부분은 2시간이니까 중간중간에 나가세요. 근데 또 가볼 수 누가 없잖아. 근데 계속 사람이 바뀌니까 30명, 한 34명 정도가 꾸준히 있는데 멤버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저는 이제 2시간 내내 있었으니까. 네, 아무튼 그렇게 몰아보기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제 생각보다는 제 예상보다는 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반응이 그렇게 썩 뜨겁진 않았다. 몇몇 분이 서운함을 표하셨지만 몇몇 분은 더 뜨겁게 우리가 단체로만- 서운해 줄 줄 알았어. 100명이 다 올 줄 알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되게 쿨하게 가라. 그런 분들 계셨어요. 가. 뭐 쉰다니까 뭐 어떻게? 가서 잘 쉬어. 뭐. 김한재님인가? 제가 너무 쿨하셔가지고 귀엽더요. 그래, 가는 김에 책도 읽고. 책 많이 읽고 많이 쉬다 오시라 뭐 이런. 네네. 아무튼 너무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 점에 푹 빠져가지고 점을 엄청나게 보고 있는데. 저 한번 어딘지 알려주면 안 돼요? 저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 청기누설입니다. 아, 진짜요? 근데 아무튼 그런 것들 이렇게 보면은 이봉우 팀장이 워낙 정의가 불타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그냥 맨날 그런 그 정의를 세우는 작업에 열중할 인생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 이건 진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뭐 방송할 게 많긴 한데 잘 편집해 주시겠지. 네. 제가 한번 사주를 같이 보러 갔어요, 대표님이랑. 딱 한 번 같이 갔는데 이정유 PD가 이정유 PD님이 하시는 방송 전 선생님 사주를 보러 갔는데 이 얘기를 방송에서 안 했죠? 네. 제가 너무너무 지금 제 삶 자체 전반적인 사기가 꺾였습니다. 사기가 꺾였어. 너무 놀랐어 나는. 우리 그 사주 보시는 선생님들이 그렇게 솔직한지 몰랐네. 진짜 사주에 나오는 대로 그대로 말씀해 주는데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너의 사주엔 돈이 없다. 발버둥 쳐도 돈은 없다. 근데 돈 없어도 잘 살지 않느냐. 그냥 살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굉장히 사기가 꺾여 있는 상태라는 거. 그 대신에 정의를 세우는 그 성정이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어디 가서 무엇을 해도 계속 이렇게 정의를. 여러분 이게 위로가 됩니까? 아니 계속 돈이 없다 그래요. 심지어는요 결혼도 못한다 그랬습니다 저한테. 결혼을 안 했어요. 40 넘어서 한다 그랬어요. 네 사주엔 여자도 없다. 그것도 40살 이후에 결혼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TMI 진짜. 40살 이후에 결혼을 하면 문제가 없다. 하지만 사주에는 그런 운은 없다. 하도 이런 얘기만 하시니까 제가 너무 기분이 좀 꿀꿀해가지고 제 사주엔 그렇게 나쁜 거밖에 없습니까? 좋은 건 좀 없어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하시는 말씀이 너의 사주에는 정의감이 불타고 있다. 저도 너무 웃긴 게 이것도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저도 점에서 뭐가 나왔냐면은 제가 이제 너무 힘들어서 쉬고 싶다라고 이제 계속 말씀을 이제 저는 이거 상담하러 점을 보러 다닌 건데 너무 힘들고 지쳤다라고 했는데 모든 분이 또 똑같이 제가 여러 군데 갔는데 다 똑같이 한 말은 제가 쉬려고 제주도에 가서 이렇게 누워서 쉬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 무슨 개발 사업이 발생하거나 그러면서 제가 그 대책위원회 위원장이 되면 결국은 이런 식으로 일어설 수밖에 없네. 이런 식으로 계속 비슷하죠. 약간 이번 팀장하고 계속 뭔가를 그런 비슷해요 대표님. 정의를 세우기 위한 그런 일을 해나가는 팔자다. 이게 계속 내가 가지고 있는 또 성정과 그런 것이 그렇다라고 해서 이거 정정부도 해야 되겠네.